자, 우리나라 그 유럽파 다른 선수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A매치를 앞두고 이제 토트넘도 지난 주말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기자도 그 경기 취재하셨죠? 안타깝게도 그 취재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취재를 못하게 됐고 어, TV로 보긴 봤었는데요. 네네. 토트넘이 아시겠지만 뉴캐슬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뉴캐슬 원정을 앞두고 제가 머릿속에 뭔가 노래 가사가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 그대 앞에만 서면 아,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야, 이상하게 이거 아시는 분은 최소 40대 이상이실 것 같은데 전 모릅니다. 이상하게 토트넘은 네, 네, 뉴캐슬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요. 뉴캐슬 특히나 뉴캐슬 홈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 가면 참패를 했는데 올해 4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말미에 있었던 원정 경기에서 4대 0으로 졌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전 2023년 4월 달에도 원정을 갔었는데 6대 1로 졌습니다. 그렇게 세인트 제임스 파크만 가면 뭔가 말리고 뭔가 좋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주면서 참패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신세였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음, 파크 앞에 딱 서면 작아지는 토트넘, 뉴캐슬에게 1대2로 졌고요. 경기 자체는요, 토트넘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역습 두 방에 무너지면서 전반 음, 37분 반스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11분에 동점을 넣었습니다만 후반 33분에 이사크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졌고 손흥민 선수는 처음에는 왼쪽 날개로 출전했고 후반전에는 원톱으로 출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침묵했고요. 토트넘은 올 시즌 지금 3경기 했는데요. 1승 1무 1패, 첫 패를 당하게 됐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올 시즌 무패 우승은 좌절하게 됐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는데 또 그 이번에 팀도 지고 또 이제 공격 포인트도 없었다. 또 과한 또 비난 현지에서 여론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약간 요 음, 수위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그날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면, 본 어, 기자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혼자 애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이 패배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감독,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이 너무 단조롭다, 전술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좀 더 애썼다라는 평가, 그리고 물론 음, 평점이 조금 짜게 주는 데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가는 애썼고 되게 측은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뭐 브레난 존슨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더 못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 그 사건만큼의 그런 도가 넘는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음,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 좀 이기고 대표팀 소집이 됐으면 깔끔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김민재 선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혹평들이 많았고요. 또 지난 경기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시작부터 좀 흔들흔들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보란 듯이 내가 김민재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네, 손흥민 김민재 선수, 선수가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김민재 선수 사실 이 두 선수가 지금 시즌 초반에 그 경기력이 약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부침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소집 직전에 약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김민재 선수는 출발이 별로 안 좋았지만 네, 소집 직전에 이제 참여한 경기에서는 좀 많이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분위기가 살짝 엇갈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민재 선수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죠. 프라이부르크와의 독일 분데스리가 2라운드 경기에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정했는데 원래는 이 선발 명단에서 빠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어요. 1라운드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네,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뭐 예상과 다르게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잘했습니다. 눈에 띄는 실수 없이 팀의 어떤 수비 전체적인 기둥 역할을 해줬고 그 소파스코어 평점이 7.5점이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그 세르주 그나브리 선수 7.8점에 이어서 팀 내 가장 높은 두 번째 어, 순위로 높은 그런 정도 평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몸 상태도 약간 허벅지 부상이 자주 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그 허벅지가 좀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 보니까 몸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허벅지 부상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이제 뭐 감독도 부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부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현지 언론에서는 뭐 부상이 큰 대수냐, 부상으로 이렇게 커버 치지 마라. 라는 그런 비난도 부상으로 있었습니다만, 커버를 안 치면 뭘로 어, 커버를 쳐요, 그럼? 나 너무하네, 이 네, 뭐 그런, 사람들. 음. 독일이 조금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살고 있지만, 이거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영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독일은 정말로 한 명이 못하거나 특히나 그 못하는 인물이 약간의 좀 마이너리티다. 이러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음. 좀 과한 비난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좀 아쉬운데 손흥민 선수도 독일 시절에 그런 거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김민재 선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일주일 정도 이번 경기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계속 재활을 했고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육을 열심히 단련을 해가지고 다시 경기장에 나와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자, 니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 모습 보여준다. 라는 식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주 전력은 유럽파 선수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선수들의 시즌 경기 모습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나요? 일단 요즘 가장 최근에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팀이 마인츠입니다. 네. 이 벨기에에서 뛰고 있던 홍현석 선수가 마인츠로 전격 이적하면서 홍현석, 이재성이 같이 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홍현석 선수가 이 경기 이틀 전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벤치에서 뭔가 적응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예상과 다르게 홍현석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고 오. 이재성 선수야 이 마인츠의 북박이 주전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모두 다 같이 출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87분까지 뛰었고요. 홍현석 선수는 뛰다가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경련이 와서 64분까지 뛰고 이제 교체 아웃이 됐는데 팀은 이제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겼는데 사실 마인츠가 지난 시즌에 강등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팀이거든요. 막판에 네. 잘해가지고 특히나 이재성 선수 잘해가지고 살아 돌아온 팀인데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2위를 한 팀이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 3대3으로 비겼다라는 것이 올 시즌 마인츠가 상당히 올라오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이재성 선수, 홍현석 선수가 좋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 두 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이번에 릴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요. 뭐랄까요, 그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또 세 경기 연속골을 넣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뭔가 좀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강인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후반 21분, 29분에 들어가서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21분 정도 뛰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는 기록을 못했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팀이 3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제일 조금 아쉬운 게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찬 선수. 네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질 못했어요. 그 앞에 두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조금 밀린 모습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후반 음. 15분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자체가 울버햄튼에게 불운도 있었고 선수 부상도 있고 주심의 아쉬운 판정 등이 겹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역시 이 경기에서도 뭔가 좀 공격적으로 많이 지원을 못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황희찬 선수 이번에 대표팀에서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설 거거든요. 그 네. 공격적으로 나서는 영상을 좀 녹화를 해가지고 음. 게리 오닐 감독한테 보내서 황희찬 선수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그렇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 지난 시즌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출발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이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그 축구 대표팀이 소집하기 전에 제가 홍명보 감독이랑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홍 감독도 지금 이제 우리 대표팀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파 선수들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좀 제외된 해외파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준호 선수나 네. 또 지금 앞에서 이건 기자가 소개했던 홍현석 선수 음. 이런 선수들 좀 빠져 있는데 그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더라고요.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팀에서 좀 이렇게 뛸 많은 기회를 주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다는 얘기고 홍현석 선수는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희문 선수는 그 이후에 이적이 확 불거진 케이스고 홍현석 선수는 대표팀 선발을 할 그 시점에 막 이적 뭐 되네 마네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적 상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일단은 배려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들도 뭐 9월에는 지금 합류하지 못했지만 일단 10월 이후에 언제든지 충분히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멤버 구성 특히나 이제 선발 라인업과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이 그렇죠.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뭐 대표팀 구성뿐만 아니라 선발 라인업에도 좀 변화를 많이 줘서 좀 대표팀 안에 좀 건전한 긴장감이 흐르게 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선수들 다 이제 국내로 들어왔고요. 소집이 됐습니다. 이제 A매치로 우리의 눈길이 향하게 되죠.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네. 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 이번 달에 2번의 A 매치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과 2차전입니다. 오는 5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 상대로 홈 1차전을 하고요. 바로 오만으로 넘어가서 오는 10일에 오만을 상대로 원정 2차전 네.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인데 지금 사실 두 팀 다 객관적인 경기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팀들은 아니에요. 네. 물론 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덴마크나 스웨덴에서 이제 있던 거기서 나고 자란 선수를 규화시켜서 이제 데리고 오고 좀 이런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이제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보고 하지만 뭐 오히려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모아서 소집하고 발을 맞춰볼 기회가 짧았다. 감독이 새로 바뀌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중동 원정. 이거는 뭐 제가 앞에서 오만 쇼크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항상 중동 원정은 뭔가가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이런 거.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더라도 뭐 두 경기 다 승리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손해 본 결과. 네, 그쵸. 이기는 게 당연하다. 2승이 당연하다. 오해원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0대 0으로 시작하는 경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3대 0으로 시작하는 경기다. 일단은 3골은 무조건 넣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0대 0이다. 제가 볼 때 홈 경기는 당연히 그렇고요. 네. 그리고 원정 경기는 또 막 뭐 침대 요즘 뭐 침대 뭐 과학이다 보니까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데 예, 그런 침대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대 0에서 시작. 1대 0에서 시작. 예. 홈 경기는 제가 볼 때는 4대 0에서 시작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자 이제 오만으로 취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시기에 팔레스타인과 오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팔레스타인이랑 오만 두 팀 모두 우리보다는 정말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뭐 어차피 우리가 홈에서 하니까 뭐 얘기해 주신 대로 마이너스 4대 0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만이 상당히 큰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만, 특히나 오만 원정에서 이 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특히 선수비, 후 역습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특히 그 이제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조심을 하면서 한 방 먹고 이제 닫고 그다음에 이제 침대 축구 펼치면 이상하게 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홍명보 감독도 그렇지만 특히나 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잘 풀어 나가서 뭔가 시원한 승점 3점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만 만에 하나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면은 지금 사실 그 대표팀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이번 경기. 제가 이런 네. 얘기 방송에서 하고 싶진 않지만 9월 24일 날 이제 국회에서 이제 현안 질의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거기에 홍명보 감독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홍명보 감독도 뭐 굳이 제가 그걸 뭐 불참할 이유가 있나요? 가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되죠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일단 경기 결과가 좋으면 네. 예, 그 현안 질의 때 나오는 질문이 좀 더 소프트하게 갈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하면 뭐 창, 화살, 칼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강한 게 활총검인 거 그렇죠. 아시죠? 뭐 일단 쏘는 겁니다. 네, 그거 쏘는 거 좀 네. 많이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2승이 무조건 답입니다. 제가 볼 땐. 자, 이제 오는 5일이죠. 목요일 날 경기에 또 10일에는 오만 원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기자 오늘 연결 감사하고요. 오만 취재도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자는 오만 가셨을 때 다시 한번 또 현장 연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만에서 현장 뭐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네. 오만이 아니라 안드로메다라도 가 있도록 하고요. 그때 또 뭐 혹시나 그 동시 접촉자 수가 1000명 넘으면 저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구만. 좋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만 연결 때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